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집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족자로 이사를 왔잖아요. 이사를 오기 위해서 사실 집을 구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집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집을 구하고 난 다음 레노베이션 하는 과정, 그리고 발리에서 족자카르타로 이사하는 과정까지 비포 앤 애프터를 명확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자에 제가 와서 코스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이제 집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원하는 지역의 집들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나온 집들은. 제가 이번에 집을 찾다 보니까 족자카르타 지역은 발리와는 좀 다르게 주방 자체가 집 외부에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집을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집은 괜찮다 싶었는데 희한하게 주방이 밖에 있는 거예요. 주방이 밖에 있는 집을 저희가 발리에서 한번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주방이 밖에 있으면 음식할 때 일단 모기한테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모기한테 뜯기면서 요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온갖 벌레들, 그리고 심지어 쥐나 고양이들도 굉장히 쉽게 주방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좀 한국인한테는 안 맞았어요. 족자카르타 지역은 아무래도 옛날에 지은 집들이 많다 보니까 주방이 외부에 있는 곳이 많아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수많은 집을 보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집이다 싶은 집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다행히 새 집이었고, 저도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 지인의 지인인데, 그 현지인분이 새로 지은 집인데 팔려고 내놓은 집을 혹시나 해서 제가 컨택을 했더니 임대를 놓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집을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새 집이고 하니까 뭐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지역도 저희 애기 학교랑 10분 이내 거리고, 집도 새 집이니까 굉장히 좋다, 딱 이 집이다 라고 싶었는데, 막상 집을 들어와서 이제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세심하게 보다 보니까 이게 새 집인데도 고쳐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 계신 선배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집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공사업자가 3번이나 바뀌었대요. 그래서 공사업자가 계속 바뀌면서 설계도를 제가 좀 받아봤거든요. 설계도를 보니까 초안이랑 이 완성된 집이랑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집이 순탄하게 지어진 집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인트 칠은 당연히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고, 전기 배선 문제도 좀 잘못된 곳이 많아서 콘센트 고친 부분, 그리고 배선을 바깥으로 아예 노출 배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았고, 비샌 곳도 많았고, 처마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 2층 지붕 처마가 좀 짧다 보니까 그 빗물이 1층으로 다 떨어져서 1층에 있는 주방 뒤쪽 문은 아예 부식이 돼서 나무가 아예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밑부분을 조금 커버를 해서 어떻게 써볼까 싶다가도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문을 새로 뜯어내고 새로운 문을 주문을 해서 추가로 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집이 새 집이다 보니까 에어컨, 그리고 워터 히터, 커튼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인이랑 이제 협의를 해서 임차료를 좀 낮춰주는 대신 제가 직접 다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족자카르타에서 다 새 것들을 구매를 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지역이 물론 시내에서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옛날 이 땅 부지가 논이었다 보니까 저희 집 주변에는 아직 논이나 이제 아직 풀이 나 있는 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외부에 1층과 2층 외부에 샤오미 CCTV를 2대를 실외용으로 달았고, 그리고 실내에는 저희 원래 집에 있던 CCTV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레노베이션을 다 진행을 하고, 청소는 물론 청소업체를 불러서 할 수도 있었는데 어차피 뭐 딱히 지금 할 일이 그때 많이 없어서 제가 청소를 많이 했죠. 새 집이지만 아무래도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다 보니까 거미줄도 일단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사 이후에 청소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멘트라든지 그리고 페인트 잔여물 세제를 사서 천장까지 다 닦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소를 다 했고, 여기에서 저 한 일주일 정도 살아봤는데 물이 노란색 물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황토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물 냄새를 맡아보니까 철분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났어요. 그래서 여기 동네 사람들이랑 저희 선배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옛날에 논이었다 보니까, 논이고 족자카르타 지역이 또 화산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광석 지대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물에 철분 성분이 많아서 노란물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노란물과 그리고 약간 흙탕물처럼 보이는 거는 망간 성분이 좀 있는 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물 자체가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 와서 봤을 때는 기존에 필터가 하나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필터 업체에 문의를 하니까 하나 설치해 갖고는 이제 이 걸러줄 수 없는 정도의 우물이다 보니 추가로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똑같은 용량의 필터를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필터 가격은 요 정도 가격인데, 통상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만약에 구매를 하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나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선배님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받아서 쓰는 가격이고, 일반적으로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추가로 하나 더 달았더니 물은 확실히 맑아졌어요. 이 투명한 물이 됐는데 철분 냄새는 100%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막 또 그것도 검색을 해보니까 이 철분 성분이 일단 물이 물탱크로 올라가서 이 물탱크에서 바로 제가 사용을 하면 철분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다음날 받아놓은 물을 쓰게 되면 공기랑 어느 정도 산화가 되면서 냄새가 많이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다음날 물을 써보니까 냄새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필터가 백워시라고 해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요. 통상 일반적으로는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원래 백워시 기능을 해서 이제 청소를 해주면 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이 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백워시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매주 일요일 날 백워시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 집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다 해결을 하고 제가 다시 발리로 가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삿짐 업체를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삿짐 업체를 검색하는 게 사실은 전 처음인 게, 발리에서 이사를 할 때는 가까운 곳으로 항상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있는 픽업 트럭, 용달차를 섭외를 하거나 고잭 어플을 사용하면 그 고잭에도 픽업 트럭을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따로 이삿짐 업체를 알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장거리 차로, 저희 승용차로 14시간 거리고 만약에 트럭으로 오면 한 20시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삿짐 센터가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한국처럼 포장이사가 있는데 문제는 이 포장이사를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나라처럼 내가 손 하나 안 대고 깨끗하게 포장해서 깨끗하게 다시 세팅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포장을 하다 보면 파손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그럴 바에는 비용도 좀 절감할 겸 해서 직접 저희가 박스를 구해오고 포장 재료들을 뾱뾱이 같은, 그리고 여기 랩 같은 거를 제가 직접 사와서 하나하나 다 손수 포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장하는데 거의 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와이프가 소소하게 미리 박스 포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 일주일 정도 포장 기간을 거쳤고, 그리고 제가 무려 한 15군데 정도 포장 이삿짐 업체를 컨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삿짐 업체 중에 장거리 이사가 가능한 업체를 쭉 컨택을 해서 그 중에 한 10군데에서 제가 이제 견적을 받게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조건을 요청을 했는데도 금액이 한국 돈으로 근 50만 원에서부터 거의 한 150만 선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업체를 일단 제가 선정을 하게 됐고, 루피아로 550만 루피아였어요. 550만 루피아면 한 50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업체에서 이제 요구한 게 성금으로 200만 루피아를 먼저 주면 배차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실 못 믿었잖아요. 이 업체가
업체가 발리에 있는 업체면 제가 직접 사무실에 가서 뭐 영수증이라도 받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업체가 자카르타 인근에 있는 땅그랑이라는 지역에 있는 업체고, 사무실도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로드뷰에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로드뷰에 안 나오냐, 사무실이 있긴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니 얼마 전에 사무실 이전을 해서 구글에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못 믿어온 그런 느낌이 들어서 웹사이트도 보고, 더군다나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봤더니 이제 그 전에 이사했던 장면들,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걸 보고 그래도 이 정도면 안심하고 성금을 보내줘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성금 200만 루피아를 보내주게 됐습니다. 이삿짐 업체를 선택하는 과정도 굉장히 길었어요. 이사 당일날 생각보다 굉장히 큰 트럭이었어요. 한 5톤 트럭 이상인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그 트럭이 왔는데, 이삿짐 업체랑 제가 컨택을 할 때만 해도 포장은 제가 다 했지만, 제가 포장한 이삿짐 양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동영상까지 찍어서 업체에 보내줬고, 실는 거랑 내리는 거는 본인들이 다 책임지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사 당일날 이삿짐 업체에서 도착을 했는데 운전기사랑 보조 한 명이 딱 2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추가로 더 부르는 건가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너네 2명이 다야? 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다 할 수 있고 2명이 전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서 저 많은 짐을 옮기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니 그냥 냅뒀어요. 역시나 아침에 일단 오자마자 짐을 나르는 게 아니라 일단 밥부터 한 그릇 본인들은 먹고 시작하겠다 해서 밥을 사와서 이제 집 앞에서 혼자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2개, 3개 날랐나요? 큰 짐을 한 2개, 3개 먼저 나르더니 제가 봐도 굉장히 둘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랑 저희 와이프가 드는 것보다 더 못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냉장고를 보더니 저 냉장고는 자기 둘이서 못 들겠다, 저거는 사람이 더 있어야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저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이삿짐 업체가 짐을 실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제가 지불을 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저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사장이 내가 컨택한 이삿짐 업체 사장이 맞냐라고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하청의 하청을 거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기사가 저희 집으로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랑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삿짐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또 전화는 안 받아요. 전화는 안 받는데 또 왓츠앱은 또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삿짐 업체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사람이 더 필요하다, 사람을 보내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이삿짐 업체 쪽에서는 기사가 다 알아서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기사는 저한테 둘이서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업체에 그러면 내가 사람을 구할 테니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잔금으로 줘야 될 비용에서 까겠다 라고 했더니 또 흔쾌히 오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또 지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연락을 돌리게 됐고, 다행히 저희 지인의 기사분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짐을 같이 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저랑 제 와이프도 같이 짐을 들고 하게 됐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발리의 이모네 레스토랑 사장님께서 저희가 이사한다고 또 인사하러 오셨다가, 제가 사장님이 때마침 잘 오셨다고 냉장고 좀 같이 들어다 달라고 해서, 사장님이 다행히 있었길 망정이지, 그때 사장님이 안 계셨으면 이삿짐 시간이 아마 1시간은 지체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삿짐을 다 싣게 됐고, 아침 8시부터 무려 12시, 거의 한 4시간 정도 걸렸죠. 4시간에 걸쳐서 짐을 다 실었고요. 이삿짐 차량을 좀 보냈어요. 먼저 조금 찝찝한 마음은 있었지만, 이 이삿짐 업체 차량 기사가 굉장히 해맑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 친구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저희가 늦게 출발을 했는데도, 아무래도 저희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좀 빨리 가잖아요, 트럭보다는. 그래서 가다가 보니 이 트럭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트럭을 추월하면서 우연히 이 트럭 기사 얼굴을 봤는데, 운전을 하면서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굉장히 천천히 운전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간다, 우리 물건이 파손되지는 않고 오겠구나,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도 그래도 안전하게 오겠구나 싶어서 마음을 놓고, 그렇게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고 발리에서 한 3시쯤 출발을 하게 됐어요. 덴파사르에서 3시쯤 출발을 해서 저랑 저희 와이프랑 번갈아 가면서 정말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족자카르타까지 운전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 6시 차가 좀 많이 밀렸어요, 중간에. 그리고 배 타는 과정에서도 발리에서 자와섬으로 넘어오려면 페리에 차를 싣고 이제 배를 타고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좀 길어져서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 6시쯤에 이제 저희 집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 완전 뻗었죠. 뭐 청소고 뭐고 없고, 그리고 뭐 이삿짐이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푹 쉬고 그 다음날 오후 12시쯤이었나요? 12시쯤에 이제 드디어 저희 이삿짐 차량이 도착을 했고, 정말 똑같이 해맑은 미소로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또 똑같이 2명, 기사 1명, 보조 1명만 왔길래 그 전에 제가 이삿짐 업체에 연락을 해서 너네 분명히 또 사람 안 오면 내가 사람을 불러야 되니 또 내가 사람을 부르면 비용에서 까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동의를 받아서 제가 추가로 3명을 저희 선배님한테 부탁을 해서 공사하는 인부분들을 이제 3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정말 이삿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빠르게 거의 한두 시간 안에 끝난 것 같아요. 2시간 안에 이삿짐 다 저희가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고 다 이사를 종료를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고 이사도 다 끝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살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산 지가 이제 근 한 달 정도,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한 달 정도 이제 살다 보니까 저희가 발리에서 살던 지역은 완전 도심 지역이고, 여기는 도심 지역이지만 주변에 논과 밭이 아직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집에 메뚜기도 한 번씩 들어오고, 뭐 한 번씩 지네도 한 번씩 들어오고, 도마뱀도 발리에서 보던 그런 찍짝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길쭉한 꼬리가 한 이마탄 도마뱀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는 이제 오래 인도네시아에 살다 보니까 익숙하긴 한데 좀 새롭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 여기가 더 자연이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사를 했고, 이제 앞으로는 제 컨텐츠가 조금 더 다양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다는 점 미리 예고를 해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빠이 쭝빠.